자,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평소 멀쩡하던 아내가 180도 달라졌대요. 마치 뭔가 홀린 것 같더래요. 안 하던 일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아내가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사연일까요? 자, 일단 아내가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네,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누군가와 자주 연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주 연락하는 대상은 아버지라고 돼 있었는데 아버지? 그런데 친아버지는 분명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던 건데 그리고 달라진 점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회사에 다니겠다고 했다는데 예. 아내는요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건설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건설회사 다니겠다? 네. 그런데 이 건설회사 바로 새로운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어허. 이 점도 이상하죠? 예.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아내가 갑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무려 3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3억이나? 아니 그 돈 3억으로 뭘 하려고요? 그 아내의 주장이 요약이 되면은 아버지란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이전비로 2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전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약 20차례에 걸쳐가지고 7억 7천만 원 상당을 아버지란 사람에게 보냈던 것이죠. 야, 7억 7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준 건 아니다. 빌려준 거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아버지한테 7억을 줘요? 자, 좋아요. 그런데 그 돈 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못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아내에 따르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한테 돈을 갚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통장에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되니까 내 통장으로 그 돈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잠깐만, 이혼 얘기가 이 아버지라는 사람한테서 나오네. 네, 이혼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보내다 보니까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7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갚을 돈이 없다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아내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4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뒤늦게 돈 갚으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한 겁니다. 이 아버지 대체 누굴까요? 바람 폈을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도대체 아버지가 겨우 40대래요. 뭐 이렇게 젊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람 누굽니까? 예, 이 아내와 아버지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관계가 아니었고요. 예? 신적인 아버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딸과 신아버지 이런 관계였던 거죠. 신딸과 신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실 무속인이었던 겁니다. 지난 2019년에 이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인천에서 신당을 하는 40대 무속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인데 무속인은 아내에게 굿을 해주고는 당신에게는 아주 큰 신이 이미 와 계신다라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한테는 말이야 지금 신이 와 있어. 너 신내림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남편과 이혼을 해야 당신과 아이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하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내는 신내림 굿을 실제로 받고 남성의 신딸이 돼서 그때부터 남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업체 이전 비용이라고 했던 이 2억 8천만 원은 그 아버지의 사업체가 사실 뭐였냐면 신당 이전 비용이었던 거죠. 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굿하는 데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말이야 아주 맑은 물인데 당신 남편은 흙이야. 물과 흙이 만나면 어떻게 돼? 당신 물이 막 이렇게 흙탕물이 돼. 빨리 헤어져. 이혼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믿는 거예요. 점점. 알고 봤더니 이 신아버지라는 무속인 사기 전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내도 이 무속인의 덫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결국 고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도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 하니까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대요.
무속인한테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판에서요, 이 무속인 40대 남성은 이거 받은 돈 중에 일부는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사업비로 썼다라고 하면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갚지 못했을 뿐이지 사기 친 적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형사적으로 사기죄는요, 예.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는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는데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고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건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 채무 불이행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자,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형사로는 그렇죠.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속인이 신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았다라는 정황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게다가 아내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15년 정도 일했다는 경력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어떤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요. 특히 이제 무속인의 과거 전과라든지 뭐 신딸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일부는 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는 다른 얘기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갚아야 되죠. 하지만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 나중에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했다가는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